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둔 지금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경기를 물었습니다. 1위는 역시 축구였는데요. 2위의 결과가 참 의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태권도였습니다. 최근 프랑스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시내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프랑스인들이 매료되었고 앞다투어 태권도 도장에 등록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기대를 반영하듯 태권도가 2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사실 태권도는 프랑스에서 그리 낯선 무예가 아닙니다. 21년에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프랑스 버전인 프랑스 갓 탤런트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결승 무대까지 진출하면서 태권도가 위상을 드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가 파리올림픽 무대를 앞둔 지금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지의 태권도 열풍에 프랑스 방송국에서 태권도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요약본으로 정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결승까지 오르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린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프랑스 갓 탤런트에도 초청받아 골든 버저를 획득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최동성 감독 등 13명에 현지에서 6명이 합류해 총 19명으로 꾸려진 시범단은 화려한 고공 발차기와 절제된 군무, 위력 격파 등을 선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540도 발차기, 공중 도약 기술 등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태권도가 무엇인지 알려진 상황에서 보는 태권도 공연은 파리지앵들의 마음을 훔치기 충분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태권도는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각인된 태권도의 모습은 아름다우면서 강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고 주먹을 지르는 기술로 번역되고 있는 태권도는 한국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의 전사들이 택견으로 알려진 무술을 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태권도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수련하는 무술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스포츠가 국제화되어 1973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에서는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권도는 1950년대 창안되고 발전한 현대 무술입니다. 발차기를 중심으로 손과 발 및 기타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8월 15일 해방 이후 일본의 압제에 의해 잊혀진 태권도를 되찾자는 뜻있는 이들이 모여서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점차 한국의 뿌리를 찾아가게 되어 드디어 1961년 9월 16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되고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27번째 가맹단체로 가입되어 1963년 한국 전국체전에 공식 경기로 참가하게 됩니다. 태권도가 격투기로서 가지는 장점은 발차기입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다른 무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파괴적이며 인체의 가장 긴 부위인 다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 싸움에 용이합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선수들조차 반응하기에 어려운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 발차기의 특징입니다. 전신의 모든 동작이 발을 빠르게 차기 위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물건을 투척하는 수준으로 신체를 협응하는 일종의 발경에 가까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의 훈련이 더해지면 다른 무술과는 차별화되는 속도의 발차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발차기와 긴 사정거리, 반박자, 빠른 타이밍, 다채로운 회전 기술 등이 어우러져 나오는 현란함과 위력은 다른 무술들과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종합격투기에서도 태권도 발차기로 승부가 끝이 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사용자의 기량에 따라 무궁무진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강맹하되 무모하지 아니하며 신중하되 소극적이지 아니한다는 태권도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빠르고 강하게 차지만 신체의 통제를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회피에 특화된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로서 태권도의 목적은 선수가 상대방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피하면서 반대로 상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 무술의 핵심 기술은 빠른 연속 발차기와 주먹을 사용한 지르기의 조합입니다. 한 경기당 각 2분씩 3라운드로 팔각형 매트에서 진행됩니다. 사용된 태권도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차는 것이 펀치와 몸통을 차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돌려차기 등 구사하기 어려운 기술에 성공하면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규칙에 따라 기술 밖의 여러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에게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1988 서울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치러지면서부터 처음 올림픽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치러졌지만 애틀랜타 1996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태권도는 남녀 종목 모두 시드니 2000에서 정식 종목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태권도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올림픽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경기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2012에서는 8개국의 선수들이 각각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2000년 올림픽에서는 베트남, 2008년 아프가니스탄, 2012년 가봉, 2016년 니제르와 요르단 등 일부 올림픽 참가국은 태권도라는 종목을 통해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는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란과 코트디부아르는 첫 여성 올림픽 메달을 태권도 종목에서 획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많은 태권도 올림픽 메달을 보유해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상대 꼭대기에서 개항된 태극기를 보진 못했지만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대표팀은 시드니 2000년부터 도쿄 2020년까지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총 22개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태권도가 데뷔전을 치른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거머쥐며 종주국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태극전사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리우 2016까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를 울렸습니다. 태권도 레전드 황경선은 첫 올림픽 출전이었던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후 베이징 2008과 런던 2012에서 2연패를 달성해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여자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당연하게 한국 선수들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쿄 올림픽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태권도가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올해 진행될 파리 올림픽에서는 누가 메달을 따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젠 우리 동네에서도 태권도 도장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 남자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 볼 수 없는 차분함과 예의 바름을 발견할 수 있다. 소문이 좋게 나서 태권도장에 등록한 성인들도 많다. 한국의 예의라는 정신을 배워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한국이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태권도에 꼭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책임감이 있어지더니 든든하게 커가는 것을 보고 있다. 태권도는 호신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한국 태권도장은 종합교육의 장이다. 정말 육아와 교육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태권도장 관장님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제 곧 파리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더 큰 땀을 흘렸을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